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번 학기 화폐금융론 수업을 하게 된 정덕종입니다. 학교에서 요즘에 코로나19가 조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7주차까지는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 온라인 수업을 이미 했기 때문에 또 2학기 때 또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조금 답답하시기도 할 텐데 우선은 그래도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학교의 결정을 따라서 우리가 7주차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주차와 2주차에는 학교 시스템이 조금 안정화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또 수강 변경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 녹화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것이고 3주차부터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와 이렇게 사전 동영상 녹화 강의를 혼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에 어떠한 것들을 배우게 되고 이번 화폐금융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소개 동영상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우리는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모든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다 작년보다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은 주가가 많이 회복이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초반에는 우리나라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더 몸으로 느끼시죠. 왜 그러냐면 락다운이 되고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모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실물 경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기가 처음 우리가 겪는 것이냐 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 시간을 돌려서 1998년, 97년으로 되돌아가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IMF 외환위기라는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007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다시 또 시간이 흘러서 지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국가구도의 날이라는 영화는 우리나라의 IMF 외환위기를 소재로 삼은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부분 중에 잠깐 일부분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와 여전히 강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 지표상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달러부터 내니까 한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데 윤 사장은 여기서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2,000원? 세 배를 더 먹는 거네? 그 정도로는 손에 안 차지. 주식이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면 돈을 버는 풋옵션 같은 거는데. 아니, 이 영화를 먼저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방금 유아인이 극 중에서
이제 영화 중에서 말을 하는 게 1달러에 800원이던 환율이 1달러에 2,000원으로 급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뭐 마지막에 풋옵션이라는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나머지 부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개념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 영화를 보셨거나 보신 경우라면 얼마나 이해를 하셨나요? 보시는데 크게 문제 없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었나요? 다른 동영상을 하나 더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지난 5월 경상수지가 플라나에 다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흑자가 나긴 했지만 주력 상품 수출이 급감하면서 흑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넘게 감소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철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경상수지가 22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적자였다가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흑자폭은 1년 전보다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상품 수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에 따른 세계 교역량 위축 등으로 석유 제품과 승용차 등 주요 수출품 물량과 단가가 동반 하락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입 역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수출이 더 크게 줄면서 상품 수출 차이인 상품 수지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30억 달러 줄었습니다. 반면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는 여행과 운송 수지가 개선되면서 4억 7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본원 소득 수지도 계절적 배당금 지급 요인이 사라져 한 달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상 수지를 좌우하는 상품 수지가 계속 악화하면서 하늘이 전망한 올해 570억 달러 경상 수지 흑자 달성이 가능한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본 동영상은 뉴스의 한 장면이었죠. 뉴스의 한 꼭지였는데, 그냥 일반적인 7시 뉴스, 8시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굉장히 경제나 금융의 전문가만 들으라고 만드는 방송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들이 다 들으라고 만드는 방송이잖아요. 방금 뉴스에서 경상수지, 흑자, 적자, 수출, 수입, 무역 수지, 서비스 수지, 상품 수지, 이러한 말들이 나왔는데 혹시 그 중에 나는 얼마나 이해를 했나요? 그리고 아까 국가부도의 날을 잠깐 1분 정도 같이 봤는데 그때 나온 어떤 흐름, 용어들은 얼마나 이해를 하셨나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97년, 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었고 2007년,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지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면 이게 대충 봐도 경제위기가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면 미리 예방을 할 수는 없는 건가? 아니면 저번에 한번 맞았던 위기니까 이번에는 좀 더 빨리 아니면 더 현명하게 잘 대처할 수는 없는 건가? 이런 궁금증도 생기지 않으세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경제나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나 이공계열 학생인 경우에는 경제나 금융을 따로 배울 기회가 없기도 했고 이제 전공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경제나 금융 지식은 부족한 채로 졸업을 하면 이제 그 이후에는 경제나 금융을 정말 현실에서 실전에서 내가 부딪히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내가 학부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다.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야 기숙사 편하게 살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사택을 주는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당장 집부터 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구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손을 빌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죠. 혹은 친구들 중에 서울이나 아니면 뭐 학비가 비싼 학교에 그런 대학교에 진학한 친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나 학자금 대출 받았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금융 이거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미분, 적분 뭐 이런 거 몰라도 뭐 화학식 이런 거 몰라도 살 수 있는데 이 경제 금융은 내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학기 수업을 들으실 때에는 저도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개념들이 있구나. 경제신문이나 TV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뜻이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전공 공부를 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막 빡세게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부담도 저는 최대한 어쩔 수 없이 학점이 상대평가로 나가야 되긴 하니까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막 전공 공부를 하시는 것처럼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접근을 해보면 지금 2020년 6월달 기사인데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1위로 카카오뱅크가 뽑혔대요. 그런데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것을 전공 분야별로 뽑아봤더니 공학 전공자들이 1등 가고 싶은 회사가 카카오뱅크였대요. 이공계열 학생들이면 뭐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뭐 SK텔레콤 이런 회사들을 보통 가고 싶어 하는 것로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을 한번 되돌려서 2019년 11월 기사를 보면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죠. 퇴직하기 싫으면 프로그래밍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금융업계에는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많이 가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분들은 IT나 뭐 당연히 프로그래밍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그리고 뭐 작년에 오픈 뱅킹, 뭐 핀테크 이런 게 나오면서 아무리 금융업계, 경제 경영 전공자라도 IT를 모르면, 프로그래밍을 모르면 좀 내가 하는 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든 순간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시간을 되돌려서 2018년 8월로 돌아가 보면 그때 한참 핀테크, 4차 산업혁명 이런 말이 나오면서 정말 이 금융권에서 원하는 사람이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공계 분야의 지식을 갖춘 학생들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시간을 돌려서 2014년으로 가보면 요때에 카이스트 수학과를 졸업한 학부생의 57%, 무려 57%가 금융권으로 다 갔다고 해요. 이와 같은 이유는 아무래도 금융이 수학, 뭐 계산, 뭐 이런 것과 밀접하기 때문이고 또 뭐 특히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인 어떤 계산을 굉장히 요구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 통계
뭐 지금은 빅데이터나 뭐 머신러닝 같은 것을 아무래도 경제나 경영 전공을 한 분들보다는 이공계를 전공한 입장에서 조금 더 금융에 접목하기가 더 쉽겠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잠깐 한 화면 앞으로 돌아와서 예전에는 뭐 무슨 전무, 이사, 상무, 금융기관들의 어떤 그런 고위 임원을 다 경제 경영 출신들이 잡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공계열을 전공한 사람들도 고위 임원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은행, 증권사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에 이미 근무를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들으면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내 전공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과목 말고 이 금융권이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3학년이나 4학년이 되실 분들은 대학원에 진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취업을 할 것인가 뭐 이 고민이 제일 크실 거예요. 그리고 취업을 하기로 했으면 이 많은 기업 섹터들 중에 나는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자동차, 전기전자, 금융, 제조, 엄청나게 많은 산업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나는 어디로 진출해야 할 것인가? 또 다른 기준에 따라 나눠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산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 나는 어디를 원하는가, 희망하는가? 그 중에 이번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는 금융이라는 것도 당연히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식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혹은 내 커리어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금융이라는 선택지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폐금융론을 수강을 하기로 결정을 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 금융이나 경제에 조금 관심이 있으셔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나 경영학과인 분들은 특히 금융 경제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많이들 하시냐면 행정고시 중에 재경직이라는 직렬이 있어서 고시를 통해서 아예 고위공직자로 진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공계열 학생들도 이렇게 일부 소수이긴 하지만 아예 고시를 준비를 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나 세무사 이렇게 아예 전문 자격을 갖춤으로써 금융 경제 분야에 진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단 회사에 취업을 했다가 CFA나 FRM 아니면 미국 회계사와 같은 자격을 취득해서 금융권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더 높은 자리로 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어떤 금융권에 진출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 금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경제신문을 좀 가까이 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매일경제가 됐든 한국경제가 됐든 뭐가 됐든 꾸준히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대학생의 그 경우에는 50% 할인을 받아서 월 10,000원 그러니까 하루에 진짜 몇백 원 꼴이면 굉장히 많은 경제 정보들, 이슈들을 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경제신문을 정말 최대한 매일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뭐 네이버 들어가서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서 뉴스 보는 것도 물론 좋은데 종이신문으로 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이나 인터넷으로 뉴스를 봤을 때의 단점이 뭔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딴짓을 하고 있고 내가 어느 순간 뉴스 말고 뭔가 다른 것을 하고 있고
이미 아시잖아요. 왜 제가 그쵸? 그래서 이렇게 경제신문을 보실 때에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종이신문으로 좀 뭔가 다른 것은 차단된 환경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경제신문을 보시는 중에 좀 경제신문 보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아니면 TV 뉴스를 보다가 좀 모르는 말이 너무 내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요 경제신문,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이라는 책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아니면 이 중에 내가 필요한 꼭지를 보시면 경제를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몇 년 동안 베스트셀러였던 책이고 경제를 입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수업에도 당연히 이거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수업 외로도 일상 어떤 경제나 금융을 이해하시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번 학기 화폐금융론은 요렇게 생긴 미슈킨이라는 분이 쓰신 요런 화폐금융론 책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12판이 되어 있긴 한데 혹시 미리 선배나 아니면 친구들이 요 화폐금융론 수업을 들어서 책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책을 받으셔서 공부를 해도 크게 뭐 바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실 거고, 제가 나중에 혹시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뭐 풀어서 숙제로 낸다던가 하면 그때만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폐금융론 수업을 들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재무관리, 기업재무, 금융경제, 투자론, 금융공학개론 이런 수업들을 이제 더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기 전에는 중간 기말고사를 30%씩 하고 퀴즈와 과제를 30% 그리고 나머지 발표와 출석을 10%로 해야지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서 지금 7주차까지는 우리가 뭐 모이거나 하기가 어렵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중간고사 전에 퀴즈 한 번, 기말고사 전에 퀴즈 한 번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요 비율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변동이 어떻게 할지 정해지는 대로 제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빨리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주차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선 8주차의 중간고사를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네, 그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네,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뭐 시험이 어렵게 되거나 그러한 경우에 그렇게 학교의 결정이 새로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제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한번 펼쳐보시면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금융시장, 금융기관, 아니면 중앙은행, 통화정책, 뭐 국제금융시장, 뭐 통화이론 이렇게 크게 6가지 파트로 총 26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나가는 중에 한번 이 26개 챕터를 당연히 다 나가지는 않을 것이고 이 중에 몇 개를 빼고 진도를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제 소개를 끝으로 드리면 저는 여러분과 비슷하게 이공계 학교를 계속 다니다가 경제, 금융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오게 이제 커리어를 발전시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화폐금융론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
당연히 수업 목적으로도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 혹시 장래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라던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때에도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한 학기 더 우선 하게 되면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학기 초이기도 하고 좀 시간이 있으실 테니까 한번 이런 책들을 보시면서 경제나 금융이 이런 거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제계사 궁금증, 300문 300답 같은 책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고, 미래셋이라는 지금 이 금융그룹을 만든 박현주 회장이 지은 뭐 이런 책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좀 어려운 책들도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 좀 나에게 맞을 것 같은 책을 위주로 먼저 보시면 경제나 금융이 이런 거구나를 한번 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보는 게 조금 귀찮다, 아니면 나는 책보다는 동영상이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영화들, 이런 동영상들을 통해서도 경제나 금융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인사이드 잡 같은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는 굉장히 그 중에 조금 벤처 캐피탈이 잠깐 그 영화에 나온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부도의 날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된 영화 중에 작전이라는 주식과 관련된 영화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경제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공계열 학교를 다닌다는 게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다라는 거를 저도 경험을 했고,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고민과 아니면 어렵고 힘들 때도 많았고, 그러한 순간에 각자가 다 다른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있겠지만 이런 책들을 보시는 것이 어떤 때에는 힘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베스트셀러이기도 했던 뭐 미움받을 용기, 뭐 꿈꾸는 다락방, 뭐 이런 책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내가 좀 많이 마음이 힘들다, 뭐 좀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가 좀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학기 화폐금융론 수업은 전공 공부하시는 것처럼 막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막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경제, 금융은 이런 거구나를 아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재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실 수 있게 시험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고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강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소개를 하였고, 다음 동영상부터 우리가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